안녕하세요. 명찬 최원장입니다. 엊그제 가까운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조사도 챙겨드리고 일상도 함께 공유하던 장인어른의 장례식에도 달려와 함께 울어주셨던 환자분인데, 한의원 환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친척처럼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시고 건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문의도 하셨던 가까운 지인 같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간경화 말기라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3개월이 남았다고 그런 진단을 받은 와중에 알러지 치료를 권했던 것이 2018년 봄이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횟수로 7년을 더 살다 가셨으니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좋은 셈입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오래 살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악화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부지불식간에 참 많이도 스쳐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분이 6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갑자기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명쾌한 최원장의 시선으로 짚어드리는 것이 명쾌한 블로그나 명쾌한 최원장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명쾌한 패밀리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친했던 분의 케이스라서 좀 더 자세히 과거를 회상하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경화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고서 긴장을 풀었다는 점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얼마나 치료될 수 있냐고 물으실 때 저는 간경화 말기에서는 중기 정도로, 간경화 중기에서는 초기 정도 수준으로 호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보다 제 말이 훨씬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간경화 말기에서 회복되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시면 초음파만 보고서는 내가 간경화 말기 진단받은 사람인 줄 전혀 모르던데요, 차트를 안 봤으면 일반인인 줄 알았다고, 말기로 3개월 남았다고 간이식하라고 판정받았는데 이 시간 받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자랑하시던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진단 받아오시면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기분 좋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긴장을 풀지 말라고 자주 경고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간 표면이 매끄러워졌다고 말하거나 말거나, 간 수치를 비롯한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이 되었거나 말거나, 별다른 증상이 안 느껴지거나 말거나, 본인 스스로 간경화 중기 정도로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식이요법을 최소 1년 정도는 유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망을 꺾어서 죄송합니다만 아프기 전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며 함부로 사는 것 안 되고요. 짜고 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밤늦게 먹는 기름진 야식, 간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과 달라 보이는 게 없고,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이미 저성문을 한번 찍고 돌아오신 분이 아예 간경화가 처음부터 없던 사람과 같을 리가 있습니까? 제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간이식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시고서 일단 죽을 것은 면했다고 생각하시니 병이 없던 시절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절대 긴장을 풀고 막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만, 한의원 나올 때도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셨던 분이 다 나았다고 한의원을 안 오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잔소리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제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간경화에서 회복되게 해드렸더니 제2의 인생이라고 여기셨는지 아주 격렬하게 막 사셨습니다. 제가 알러지 치료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평범한 생활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한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손수 빌딩을 올리고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육체적으로 과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말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빌딩을 안 올려봐서 잘 모릅니다만 저는 한의원 인테리어 턴키 공사만 하는데도 너무너무 체크할 것이 많아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저러한 세세한 하자 보수까지도 신경 쓸 게 참 많은데요, 이분은 본인 손으로 조경공사까지 다 하셨답니다. 빌딩을 올리고 건물주가 되면 뭐합니까? 돌아가셨는데요. 남 좋은 일만 하신 셈입니다. 자기 건강을 챙기셔야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즐겨 복용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어 올리시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시니 몸에 티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황달이 올라온다고 제법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문제되는 포인트를 체크하고 알러지 치료로 구멍난 곳을 메꿀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의원에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러 일부러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눈을 떼기 어려워서 치료를 위해 시간 빼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다슬기 기름을 먹고 있다고, 그것을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간에 좋은 어떤 것도 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느낌이 괜찮았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간 상태를 확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담관이 막히는 상태라 황달이 올라오는데 기름 성분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쓸개즙을 분비하도록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초기에는 담즙이 많이 분비되면서 간의 노폐물이 담즙과 함께 빠져나가니 효과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믿고 좋지 않은 식습관과 과로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효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담즙 정체로 인한 황달에 쓸 수 있다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UDCA 우루사조차도 오히려 간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간은 놔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버텨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일이 또 몇 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올라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건물을 준공하고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경기가 어떤 것 상관이 없이 사업을 잘 운영하셨고 공실 하나 없이 빌딩을 잘 관리하셔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 영양제를 종류별로 산같이 쌓아놓고 드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취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식이 들려와요. 가족이나 친정 식구들, 사돈의 팔촌의 친구까지 소개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소개해주신 분은 이미 진작에 알러지 치료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이 자기 윗라인 환자분의 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죠. 그 언니 이상한 거 사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복수가 많이 찼는데 저거 먹으면 낫는다면서 그거를 한 박스를 사놓고 먹느라고 명쾌한 한의원에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경고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은 딱 정해져 있죠. 함부로 건강식품 드시지 마시라고, 과로하지 마시라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쉬어야 한다고, 그리고 알러지 치료해 놓은 거 체크하게 서울에 올라오셔서 정기적으로 확인 받으시라고. 그러나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침 맞고 30분 누워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하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겉으로 보기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인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한약으로 택배를 쏴주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굳이 오셔야 되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간섭이 많고 마음가짐이 어떻다 생활 방식이 어떻다 하면서 잔소리도 많고 병원에 가서 자료를 정기적으로 떼와라 병원을 안 갔으면 왜 정기검진을 빠뜨렸냐 한 소리 듣고 무엇보다 치료받으면서 명연에 시달리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벌려놓으셨으니 치료에 올인할 마음을 만드는 게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고 섭섭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를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직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실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카드조차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본인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좌절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명쾌한 한의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안 될까? 밀당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던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그때 직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2022년 여름 정도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반 정도 전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개인 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간암이래요. 수술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 겨울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당황하시겠지만 저는 진작에 간 경화가 있으면 간암은 세트로 딸려오는 경향이 있다고 간암을 진단받고 놀라지 마시라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의사에게서 간암을 절제하자는 말을 들으셨다면 상황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병변을 절제하고 나서 남아있는 간 상태가 좋지 못할 거라고 예상된다면 절대로 권할 수 없는 시술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암을 수술하자는 것은 좋은 말이니까 얼른 가서 수술하시라고, 나머지 눈에 안 보일 만한 세세한 암세포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마무리하면 된다고 병원을 얼른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작년 겨울이면 제가 한의원 확장 이전 준비하면서 아주 정신없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일에 바빠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간 수술이 안 된대요. 색전술밖에 안 된대요. 어떻게 하나요? 참 얼른 수술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이분이 수술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께서 암수술을 받는 도중에 테이블 데스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사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죠. 수술이라고 하는 의료기술과 병원의 진료 시스템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병원을 터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말기 그 당시에도 메이저 병원에서 간이식을 권하는 그 와중에도 변변치 않은 명쾌한 체원장을 믿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올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꺼리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합시다라는 말은 수술을 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술을 못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좋은 말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으니까 수술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어 보이고 나도 수술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수술을 권한다. 주치의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간암세포는 통상 이론적으로는 3개월마다 2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간암 말기가 되어도 특별한 증세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암 초기 환자는 말기 간경화 환자보다 오히려 증상도 없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간암 엄청 겁주더니 별것 아니네, 아무 증상도 없네, 보통 사람이랑 똑같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다가는 갑자기 확 증상 나타나면 1개월도 안 돼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수술도 못하겠고 색전술을 하라 했다 하는 말을 들으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 안 받고 뭐 하셨냐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황토끼를 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알러지 치료 예후가 안 좋은 캐릭터 사탄으로 혈소판 수치가 낮은데 조심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시는 분들을 콕 집으면서 제가 황토길 걷고 다니는 거 위험하다고 진작에 말씀드렸죠. 그저 걷는 정도는 된다고 했더니 암 환자는 자연과 가까워야 돼 하시면서 괜히 맨발로 황토밭을 밟고 다니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마 황토밭은 말랑말랑하고 상태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나뭇가지에 긁히다가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별것 아닌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세요. 간경화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고 명쾌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안 보시더니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그런데 잠깐, 이 전화를 받았던 때가 2024년도 2월입니다. 겨울이잖아요. 그럼 이 한겨울에 황토길을 맨발로 걸어 다녔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게 황토길을 걸으면 독소가 빠져나가고 암 환자에게 좋다길래 걸어 다녔는데 춥기는 추웠죠. 그래서 발만 내놓고 위에는 텐트를 뒤집어 쓰고 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많이 나더군요. 이 한겨울에 땅도 추워서 얼어붙는데 온갖 지병이 낫는다고 누군가가 설득을 했으니 수술이 필요한 간암 환자가 추위를 불사하고 텐트를 뒤집어 쓰고 걸어 다녔겠죠. 말기 암 환자분들께 상술이 횡행합니다. 이미 가실 분들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돈 뽑아낼 생각에 여념이 없습니다. 잘되면 자기들 덕이고 얼마 없는 호전 사례를 엄청나게 부풀리면서 써먹고 잘못되면 환자 탓이라고 합니다. 들을 말을 가려 들으세요. 간경화 말기 간암 환자분들에게 함부로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운동하지 마시라고, 웃긴 유튜브 보고 놀고 먹고 자고 쉬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영상을 올려놨더니 누가 묻더라고요. 진심이냐고. 네, 진심입니다. 쉬세요. 근육 운동에서 회복시키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암은 간경화 말고 다른 암이라면 간이 정상적으로 버텨주니 운동 얼마든지 좋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자주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간경화 초기에도 빨리 나가서 뛰세요. 근육 운동도 좋고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얼른 간에 붙은 지방을 태우고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간경화 말기로 줄줄 악화되는 그 경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경화 말기, 간암 말기는 아니에요. 제발 간을 쉬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소모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미 지난 일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친척 같아도 남이니까 전화상으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색전술밖에 안 되면 색전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간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간동맥을 찾아서 그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류를 차단하여 정상적인 간세포의 손상은 줄이고 암조직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때로는 간절제술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도 하니까 기운을 내고 빨리 색전술 하시라고. 혹시나 올라올 만한 항암 부작용은 항암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로 웬만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병원 예약부터 빨리 하시고 빨리 진행하시라고 시간이 급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의대 정원 이슈가 터졌죠. 안 그래도 위식도 정맥류로 피를 토하고 실려가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정상적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응급실이 있는지 없는지 각 병원별로 사태를 파악하던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피를 토하고 실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어하시던 대형 병원에서 일주일이나 입원하시고 관리차 모 요양병원에 한 달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전화를 하시더군요. 이놈의 병원에서 맨날 개죽 같은 것만 줍니다. 누룽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먹나요? 한 달째 굶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간경화나 간암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질환이고 악액질로 빠지기 쉽습니다. 칼로리를 잘 보충해도 체중과 근육이 빠지고 영양 부족이 회복되질 않아서 문제인데 입맛이 안 맞아서 안 먹고 있다. 이건 너무너무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필요한 것을 넘어서 운동장애, 감각장애, 신경학적 장애가 따라올 예정입니다. 그 요양병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식이요법 제대로 해주네요. 저도 아마 똑같은 걸 권할 겁니다. 개죽 같아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드시고 탈이 안 날 만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드시고요, 맛있는 거 찾으시면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서 유튜브에 올려놨던 식이요법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한동안 조용하신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는 길에 딱 한 번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확장 이전한 한의원에 처음 오셨던 거죠. 확장 이전하느라 고생했다고 해놓은 걸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지 너무 느껴진다고 그렇게 덕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짐을 싸고 한의원 인근의 방잡고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시고서 한 번도 내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것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분은 6년 넘게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갑자기 악화되고 돌아가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사연을 세세하게 살펴보니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죠. 몸은 간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수시로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무시하셨을 뿐입니다. 그 세월을 합쳐보니 몇 년이나 됩니다. 이분의 인생 타이밍에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건물주가 대수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지어서 월세 받는다고 해봤자 큰돈 헐어서 건물로 바꾸고 월세로 푼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실 일 벌리지 말고 그냥 큰돈 손에 쥐고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사셨으면 될 것을 괜히 남 좋은 일만 하다 가셨습니다. 치료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황달이 올라왔을 때, 복수가 찼을 때입니다. 최소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만 오셨더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정말 운명의 초시계가 타이머를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고 남은 시간 딱 6개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수술을 하고 오셨더라면 고생은 하셨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자고 머리를 쥐어짰을 겁니다. 척전술을 하자고 했던 3개월 전에도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늦었다면 의술의 신이 와도 늦은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의술의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그런 치료를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나을 수 있는 분에게 나을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의 케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은 시간상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열흘 남은 생명을 살려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애원하시는 것, 저에게 너무 과한 걸 바라시는 겁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오래 밀당하지 마시고 얼른 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